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차원 축소, 디멘전 리덕션 이런 것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차원을 축소한다는 개념은 그 x의 개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있을 때 x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얘기고, 차트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두 개밖에 못 그렸지만 제가 뭐 세 개가 있는데 하나를 줄여서 두 개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x를 줄이는 얘기는, 차원을 줄이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양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0개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꽤 촘촘한 데이터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10개를 뿌리면 되게 듬성듬성한 데이터가 되죠. 만약에 차원을 하나 늘려서 3차원으로 만들고 여기에 10개를 뿌리면 더 듬성듬성하죠. 그래서 데이터 세트,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개라는 얘기는 행이 10개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x1이냐, x2냐, x3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x1 하나만 있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데이터가 꽤 촘촘한 데이터인데, x를 늘려놨더니 엄청 듬성듬성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우리가 스파스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데이터가 적은, 우리가 조금밖에 안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x의 개수가 적은 게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x의 수는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x를 그럼 줄이는 방법이 우리 보통 얘기하기에 그 뭐 비슷한 말인데, 셀렉션 이런 말과 익스트랙션 이런 두 가지 용어를 써요. 셀렉션은 그냥 말 그대로 x가 10개가 있는데 고르겠다는 거예요. 너 나와. 뭐 이렇게 고르겠다는 얘기고, 익스트랙션은 뭐 뽑아내겠다는 얘기인데 개념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x가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G1부터 G10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거 3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뭐가 차이 있냐?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뽑아내는 거고, 이거는 축변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경한 거죠. 그럼 이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하냐면, 여기에는 데이터들이 골고루 정보가 퍼져 있다면 여기는 정보가 앞쪽으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은 정보가 들어가게. 그 다음 정보, 그 다음 정보. 그래서 요 정도만 있으면 뭐 좀 뭐 아쉽긴 하지만, 뒤에 게 없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해. 그래도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데 활용할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차원 축소의 개념이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PCA라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란 걸 많이 쓰는데, 주성분 분석 간단하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x1, x2가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가 여기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1 데이터가 여기 A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새로운 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G1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해서 이걸 G2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원래 1,1이었는데 이 파란색 위에서 보면 얘는 파란색 점은 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G1으로는 0이죠 지금. 아니요, G1은 요만큼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뭐 이쯤 되나요? 얼마쯤 된다고 할게요. 1.1이라고 할게요. 좀 되겠죠. 잘 안 보이네. 하얀색으로 써야 되겠다. 얘가 뭐 1.3쯤 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G2 쪽으로는 지금 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점을 보면 원래는 정보가 x1 쪽으로 1만큼, x2 쪽으로 1만큼 있었는데, 얘는 A는 그대로 두고 축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G1으로는 1.3, G2로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G2는 필요 없는 거죠. 없어도 되잖아요. 정보가 이쪽으로 다 몰렸으니까. 그러면 축을 바꿔서 A라는 점을 좀 우리가 정보를 한쪽으로 몰고 G2를 버리자. 그러면 차원을 축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여기 있던 데이터 한번 볼게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 B라는 점은 원래 정보가 X1 쪽으로는 0, X2는 1, 0,1이었던 데이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축을 옮겼더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G1, G2로 바꿀 때 오히려 양분됐죠. 그럼 어떻게? 망했죠 뭐. 이러면 망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면,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X1, X2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축을 이렇게 G1으로 하나 잡고 이렇게 G2로 하나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G1 쪽으로는 정보가 많이 있죠. 막 1도 있고 2도 있고 10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G2 쪽으로는 거의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1보다 작은 수로 0.1, 0.2, 0.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G2를 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그러면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안 돼. 이건 안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A로 돌려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G1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잡냐. 사람은 이렇게 그을 수 있지만 이 기계는 이걸 어떻게 여기다 딱 긋냐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긋냐면 무수히 많은 축들 중에서 분산이 제일 큰 쪽으로 잡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퍼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은 게 이렇게 G1을 잡아야 분산이 제일 많이 크죠. 분산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으로 보면 이제 공분산 행렬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뭐 아이겐밸류, 뭐 아이겐 벡터 이런 걸 만들어요. 이제 그건 좀 어렵고 개념상으로 보면 제일 퍼진 쪽으로 축을 먼저 하나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걸 G1을 잡았어. 두 번째 축을 잡는 방법은 먼저 G1에 직교하는 축을 먼저 잡아요. 그럼 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칠판을 뚫고 나오는 축도 있죠. 둘 중에 G1, G3 중에 누구를 G2로 잡을 거야? 둘 중에 분산이 큰 놈을 G2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G3를 잡아요. 지금 만약에 X가 10개까지 있다. X가 10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분산이 큰 쪽으로 G1을 잡죠. 그럼 9개 중에서 분산이 큰 놈을 G2로 잡아요. 그 다음에 또 직교하는 애들이 8개 남죠. 그 8개 중에서 또 G3를 잡아요. 이런 식으로 G10까지 잡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쪽에 정보가 앞으로 갈수록 정보가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보를 쭉 그림을 그려보면 정보를 얼마나 담고 있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G1 하나를 썼을 때, G2를 썼을 때, G3 썼을 때, G4를 쏘니까 비슷하더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엘보 포인트라 그래서 자 그럼 3개만 끊어 쓰자. 3개만 끊어 쓰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PCA의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PCA는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얘도 핏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X가 1부터 X5까지만 그릴게요. X5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럼 먼저 규칙을 찾습니다. 규칙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축을 찾는 거예요. G1부터 G5까지 이렇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칙을 찾았으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G1부터 G5까지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가 있었다. 그럼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똑같이.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축에다. 아까 A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1이었겠죠? 그럼 1,1이었던 애가 바꿨더니 A라는 점이 어떻게 돼요? 1.3,0이 바뀌었죠. 그럼 얘는 1.3,0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두 개일 경우에. 그래서 모든 점을 다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점 하나하나가 행이죠. 점 하나하나가 행. 그다음에 축 하나하나가 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꾼다. 그래서 규칙을 먼저 찾고 그 규칙을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로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두 개만 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든 세 개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볼 건데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주성분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금 Y라는 개념이 없죠. 네, 그래서 얘는 그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얘는 전처리에 가깝죠. X들을 어떻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 X들을 넣고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는 비지도 학습이라는 느낌보다는 전처리에 가깝다. 아까 앞에서 스케일링 막 한 것처럼
데이터를 바꿔준 거. 이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PCA를 할 때 짝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스케일링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스케일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뿌려지고 이걸 바꾸고 어쩌고 한다는 거는 X1과 X2가 스케일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죠. 근데 X2가 이게 X1은 미터로 재고 X2는 밀리미터로 재버리면 이쪽만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PCA의 전제 조건은 스케일링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PCA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동등하게 어느 쪽으로 분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시고요. 그래서 피처 셀렉션이 있고 익스트랙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PCA는 익스트랙션입니다. 네. 자, 데이터 가져올게요. 아이리스 데이터죠, 아이리스 데이터. 네, 이걸로 가져올까요? 아이리스 L데이터 그대로. 네, 이렇게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를 할 때 우리는 Y는 안 건드리고 타겟은 안 건드리고 이 X만 갖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데이터 이렇게 시각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냥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스캐터 플롯으로 아이리스 데이터에 X는 얘 넣고 Y는 얘 넣고 이렇게 쭉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타겟별로 보려고 휴를 타겟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뿌려지는 거죠. 얘네들이 0번 여기 모여있고 1번 모여있고 2번 모여있죠. 근데 얘는 2개만 갖고 뿌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이제 4개를 다 뿌릴 수는 없지만 뿌린다면 조금 더 떨어져 있겠죠. 그 타겟별로. 이런 식으로. 예, 차트 이 색깔이 조금 우중충하고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차트 세팅을 이용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뿌려놓고 데이터, 자, 스케일링 할 때는 타겟은 안 하죠. 얘네들만 하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한 거니까 연습 삼아 먼저 스케일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만들고 얘는 스케일러로 이름을 주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뭐 트레인이고 테스트가 없으니까 한 번에 핏 하면서 트랜스폼까지 한 번에 할게요. 그러면 액션을 눌러서 핏 언더바 트랜스폼을 하시면 돼요. 이때 df L데이터에 누구만 하면 되죠? X들만 타겟 빼고 얘만 스케일링을 할 겁니다. 얘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X 스케일드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아직 쪼개기 전이니까 해서 쭉 쪼갰습니다. 자, X 스케일이 된 거죠. 스케일. 자, 스케일이 된 상태에서 PCA 적용해 볼게요. PCA는 우리가 내용은 이랬지만 실제 적용하는 거는 그냥 전처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PCA는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여기 따로 있어요. 얘를 눌러서 여러 가지가 있죠. LDA, PCA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PCA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2개만 쓰도록 2개만 잘라줍니다. 편리하게 2개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름을 PCA라고 지어서 딴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할 거예요? 아까 스케일드 된 애들 있죠. 걔를 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핏 언더바 트랜스폼 할게요. 얘도 뭐 따로따로 뭐 핏했다가 저장해 놓고 나중에 쓰고 그럴 거 아니니까 한 번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핏 PCA를 핏 언더바 트랜스폼. 얘는 뭐 인버일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일로 갔다가 되돌리는 것도 필요하니까. 자, 핏 언더바 트랜스폼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데이터는 X 스케일드. 아까 스케일링 해놓은 거. 얘를 하고 얘는 최종 X 언더바 PCA에 저장을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5개 중에서 아까 4개 중에서 정보를 앞쪽으로 모은 다음에 다 G1, G2, G3, G4를 만든 다음에 2개만 딱 끊어낸 겁니다. G1, G2만. 이렇게 해서 X 언더바 PCA에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쉐입인데 스케일된 건 당연히 150개가 4개 있는 거고 PC에 적용된 건 당연히 150개가 2개 있는 거죠. 행과 열입니다. 행열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PCA에 보면
인포에 보면 PCA를 선택하면 이런 게 나와요. 레이시오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지원의 0.7%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0.2%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두 개 합치면 0.9가 넘죠. 그러니까 네 개의 컬럼 중에 지금 두 개에만도 0.9 이상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버려도 근사죠. 두 개는 버려도 큰 문제 없다. 이왕이면 비슷하다면 컬럼 수를 줄이는 게 좋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시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뿌려보려고 데이터를 뿌려보려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건데 굳이 보통 머신러닝 할 때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을 굳이 만들자면 X 언더바 PCA 두 개짜리죠. 그래서 컬럼은 컬원 컬투 그냥 임의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타겟은 붙여줄게요. 타겟은 붙여줄게요. 그림 그리려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PCA 돌린 놈에다가 타겟 붙여 그렇게 만든 거죠. 그냥 아까 그 스캐터 플롯 한번 그려보려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df 언더바 PCA에 컬1, 컬2에 휴는 타겟으로. 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 아까보다 두 개만 써도 꽤 잘 나눠져 있죠. 얘는 거의 동떨어져 있잖아요. 얘네들도 꽤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 네 개 쓴 거, 아까 물론 그림은 두 개로만 그렸지만 내용적으로 이제 두 개만 써도 꽤 잘 나눠져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건 그냥 보려고 데이터 프레임 만든 거고 실제 머신러닝 돌릴 때는 데이터 프레임 안 만들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냥 해보고 하나는 우리 PCA 돌린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전체 다 넣고. 이런 건 이제 파이프로 하면 좋죠. 파이프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이걸 하시고 데이터는 얘죠. 이거에 얘. 그다음에 y는 얘의 타겟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next. 그다음에 얘는 뭘로 했나요? 랜덤 포레스트로 그냥 기본으로 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기본. 요거 하고 그다음에 next 그대로죠. 얘도 그대로. 그리고 evaluation 또 그대로. 자, run 해보겠습니다. 런을 했더니 이렇게 쭉 보면 액큐러시가 일단 0.95 정도? 네, 이 정도 나온 거죠, 지금. 자, 그러면 그 PCA 돌린 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파이프 열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DF의 PCA 되었어. 물론 XPCA 그냥 넣어도 되지만 DF의 PCA 아까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이거 넣고 얘 빼고 두 개 만든 거죠. 그리고 얘도 DFPCA 얘 타겟만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요 변수 이름은 덮어 쓸게요. 아까 쓴 거 그냥 덮어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로 똑같이 옵션 안 주고 그대로. 다음에 이대로. 이대로. 이밸류에이션도 이대로. 자, run. 자,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지금 액큐러시가 거의 0.9에 가깝게 나온 거죠. 네, 이 정도 되면 컬럼을 4개에서 2개나 줄였는데 이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짜내기를 해서 액큐러시를 0.01이라도 올려야 되는 경우라면 안 되지만 컬럼을 확실히 줄였는데도 절반 줄였는데 이 정도라면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죠. 차이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본 컬럼을 2개만 넣고 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겠죠. 원본 컬럼을 2개만 넣고 여기에는 지금 예제는 없는데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얘인데 다 안 넣고 이렇게 2개만 컬럼을 2개만 넣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y는 그대로 넣어줘야 되겠죠. 타겟 어떻게 될까?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우연히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그대로 나머지는 뭐 틀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run. 자, 했더니 0.71 정도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2개만 갖고 하면 0.7 정도 나오는데 PCA를 돌려서 했더니 0.9 정도 나온 거죠. 할만한 거죠. 네. 그래서 PCA가 그냥 뽑는 것보다 이렇게 정보를 앞쪽으로 몰아서 뽑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차원 축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고 중요한 그 곳에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요 차원 축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처리에 가깝죠. 요걸 해서 결국 머신러닝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돌려서 예측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차원 축소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